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제 지식만 많이 갖춰지고 경험이 많으면 괜찮지 않겠나. 그런 것 같으면은 정치판에서요, 국회의원 한 3선 했다는 건 뭐예요? 4년마다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이나 했잖아요. 12년을 한 거예요. 5선 같으면 뭐예요? 20년을 한 겁니다. 근데 한 번씩 지내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매스컴 타지요. 그죠? 예. 날고 기는 사람도요, 자연의 운기의 흐름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예. 아주 시금방진 거지요. 그 정도는 다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해보라. 되는 거. 감히 자연에 맞선다고. 예. 어쨌든 이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요. 예, 저도 이제 정화신금에 저는 팔자에 임수 개수가 다 있으니까 웬만히 해서 수가 다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무토가 오면은 임수 건드리도 개수가 살아있고, 기토가 와서 개수 건드려도 임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제 팔자를 보다가도 참 요거 하나만큼은 좋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그래요. 토운이 올 때 이제 수가 힘을 좀 못 쓰고 그럴 때는요, 될 수 있으면은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팔자 안에 없다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팔자 안에 수가 없어. 없는데 운에서 온 거예요. 예. 근데 운에서 온 건요, 고운 지나면 끝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중에서 수가 2번 오죠. 임수 개수가. 그럼 10년 중에 2년을 반짝하면서 잘했습니다. 계속 갈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계속 컴플레인 당하고 한 8년을 개고생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8년까지 안 가고 6년을 하더라고요. 6년. 실제 그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했던 그 한의원 원장 부부가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못 피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길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화하고 금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또 의료인들이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금극목이 주를 이루어서 하는 분들도 의료인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불필요한 것을 가지치기 하는 거죠. 일종의 구조조정과 같은 거예요. 예. 이거는요, 일종의 재생하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걸 잘라내고 정리정돈해서 이제 다른 원래 그 틀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팔자도 의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없으면 안 되느냐. 목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팔자는 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가. 예. 금극목이 주가 돼서 사람을 고치는데, 이 팔자에 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 벌어집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여기는 병화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임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개수가 있으면 조금 등급이 낮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화가 있으면 또 등급이 약간은 낮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은 나은데요. 예, 정화로는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또 뭐냐, 화극금돼서 임수가 또 있어야 돼요.
이런 분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이분은 한의사예요. 근데 원래 임수가 딱 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는 금극목으로 해서 이 정화를 쓰시던 분인데, 이 정화가 하급금 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업그레이드가 확 돼버리고요. 의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은 막 좀 알고 가벼운 이치인데도 그거 알고 탁탁 놓으니까 막 바로바로 듣는 겁니다. 그 일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본인 몸도 고치면 딱 좋죠. 이 두 가지 경우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금극목이 주가 되는 팔자가 되어 있는데 병화 또는 사화가 없잖아요. 골치 아파요. 제 주변에서는 자영업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그 친구는 주로 이제 골기나 이 마사지 쪽을 하는데 을신으로 금극목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유방암이 온 거예요. 유방암이. 예,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죠. 근데 이 친구는 지지에 사화가 있어요. 그나마 낫죠. 예, 그래서 무난히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원래 임수가 들어왔잖아요. 임수가. 근데 이 친구는 또 미월생으로 정화가 당연입니다. 화급금도 잘 돼요. 거기다 임수가 오니까 그 작년에 수술했던 부분들에 이제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해도 누군가가 좋은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또 회복도 빠른 겁니다. 네. 이렇듯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진 않죠. 의료사고라는 것이. 근데 사실은요, 가볍게 일어나는 것도 통계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냥 우리는 대부분 뭐를 봅니까? 보도나 매스컴에 나오는 것 정도만 알죠. 무수하게 많습니다. 자잘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정말 힘들고요. 환자는 환자대로 미칩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데미지를 가장 적게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것들도 의료인이라면 제대로 숙지를 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환자들도 만약에 내가 원래 수술할 일이 있다, 뭐 성형을 해야 되겠다, 여태까지 지병이 있던 거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한번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런 시기를 선택하는 거,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어떤 의료인들은 제가 이 명리 얘기하면은 뭐 그런데 메이냐, 예. 무슨 사람을 갖다가 현혹 같은 소리 하네. 당해보면 알아요. 저는 그러면 이건 안 받겠습니까? 수도 없는 케이스를 봤는데, 예.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자신이 당해봐요. 어느 순간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생겼더라도 그게 또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게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또 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그것이 법적으로는 자신이 이제 괜찮다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그 자격을 취득해서 그래도 10만 받고 주위에 신망을 받고 잘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봅니다. 현명하게 사는 게
참 어렵고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사고의 연속. 작든 크든 누구에게나 오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겁낼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잘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 이건 참 몇 번을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